허적, 남인의 영수, 서자로 인해 멸문당하다. 총명한 젊은 관료, 거침없는 강직함. 허적은 1610년 광해군 2년 충청도 진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양천, 자는 여차, 호는 묵제였다. 어려서부터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지녔고 글재주 또한 뛰어나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해진다. 1633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37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면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초년 관직 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화는 겨우 30세 때 벌어졌다. 사원부에 있던 허적은 당대 최고의 인사권을 쥔 이조판서 이경석과 병조판서 이시백에 인사부정을 정면으로 탄핵하며 사형에 처할 것을 주청했다. 문무인사를 총괄하는 두 거물을 젊은 관료가 정면으로 들이받은 이 사건은 조정 전체를 놀라게 했고 허적이 얼마나 배포가 큰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후 대신들을 거침없이 규탄하다 한동안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행정 실무 능력을 알아본 평안도 관찰사 정태화의 추천으로 평안도 도사에 발탁되며 다시 관직의 길이 열렸다. 지방관으로서의 강단, 궁궐 노비를 처형하다. 허적은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관찰사를 두루 지내며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흥미로운 일화는 전라도 관찰사 시절에 벌어졌다. 인조의 후궁조 씨가 궁궐 노비를 보내 가명으로 찾아와 이권을 청탁하며 허세를 부리자 허적은 그 자리에서 궁궐 노비를 처형해버렸다. 후궁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전혀 개의치 않은 이 대담한 처사에 조 씨는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그대로 덮어버렸다고 한다. 지방관으로서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의 성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다. 평안도 관찰사 재임 시에는 조세를 탕감하고 진상공무를 면제받아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의주성을 보수하고 변방을 약탈하던 여진족을 엄단해 국경을 안정시키기도 했다. 남인의 영수, 그러나 서인과도 가까웠던 인물. 허적은 남인이었지만 특이하게도 서인의 거두 송시열, 김수왕 등과도 가까이 지냈다. 재상이 되어서는 자신에게 내리는 왕의 은혜를 동료들에게 돌리고 녹봉으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등 겸손하고 관대한 처신으로 신망을 얻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정치적 라이벌이 다름 아닌 12촌 종영제인 허목이었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 모두 남인이었지만 허적은 온건파 탕남의 영수였고 허목은 강경파 청남의 영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예속 논쟁 과정에서 이들의 노선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2차 예속 논쟁에서 남인이 승리했을 때 정적 송시열의 처형 여부를 두고 허목, 윤휴는 처형을 주장했지만 허적은 유배에 처하자는 온건론을 폈고 결국 그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일부 남인들은 허적의 외척이 서인 계열이라는 점을 들어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후 허적은 영의정에 4차례나 올랐으니 조선시대를 통틀어서도 드문 이력이다. 1678년에는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상평통보의 주조와 유통을 건의해 조선의 화폐 경제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나이 70에는 숙종으로부터 궤장을 하사받고 기로소에 들어가는 영예까지 누렸다. 서자 허견, 몰락의 씨앗. 그러나 허적에게는 큰 그늘이 있었다. 바로 서자 허견이었다. 허적은 정실 부인을 2명이나 두었지만 적자가 없었고 서자인 허견을 사실상 적자처럼 아끼며 키웠다. 문제는 허견의 방종함이었다. 1679년 허견은 유부녀 이차옥을 납치해 자기 집에 억류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남구만의 상소로 이 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허적의 집 하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허적의 압력으로 조사가 흐지부지되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재밌는 것은 이 사건으로 정작 처벌받은 것은 상소를 올린 남구만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오히려 유배를 당했고 허견과 허적은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갔다. 사관은 이를 두고 형벌의 적용이 이렇게 전도되었는가라며 통탄했을 정도이다. 허적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친척인 허목도 이 무렵 상소를 올려 허적의 권세와 서자의 방종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목은 허적이 왕실 외척 황관과 결탁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그 서자 허견의 무례함을 법으로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숙종은 이 상소에 마음이 오싹하고 뼈가 선뜩해진다면서도 허적을 감쌌다.
기름 천막 사건, 몰락의 신호탄. 허적의 몰락은 뜻밖에도 사소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1680년 3월 청백리였던 조부 허잠이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자 허적은 이를 기념하는 축하연을 성대하게 열었다. 마침 비가 내리자 숙종은 원로 대신 허적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왕실의 기름 천막을 하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이 내려지기도 전에 허적이 이미 왕실의 허락 없이 기름 천막을 가져다 쓴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일에 숙종은 크게 진노했다. 이는 단순한 예법 위반을 넘어 그동안 누적되어 온 남인에 대한 불신과 견제 심리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숙종은 곧바로 군권을 서인에게 넘기는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훈련대장을 남인 유형연에서 서인 김만기로 교체하는 등 군사권이 순식간에 서인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경신대출척, 삼복의 변. 숙종의 태도가 남인에게서 등을 돌린 직후 정원로의 고변으로 이른바 삼복의 변이 터졌다. 허적의 서자 허견이 인조의 손자이자 인평대군의 새 아들인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과 함께 영모를 도모했다는 것이었다. 국청에서 밝혀진 허견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숙종이 병약함을 기화로 종실 복선군을 옹립하려는 논의가 있었고 달개 피로 맹세문을 쓰고 이를 반으로 나눠 가졌다는 내용, 도채찰사부 소속 군사를 이용해 사병을 양성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허적이 이전에 도채찰사부를 통해 훈련도감과 어영청 등 서울의 군영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시도 역시 사후적으로는 영모의 근거로 재해석되었다. 허적 본인은 국청에서 자신의 결백을 조목조목 항변했다. 자신이야말로 김석주를 부채찰사로 추천했고 왕실 외척에게 병권을 맡기는 것에 찬성했으며 대비의 위독 시에는 직접 궁에 들어가 종실 인물의 출입을 경계하라고 아뢰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불행히 나쁜 자식을 낳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죄라며 자책했다. 사사, 늙은 재상의 최후. 숙종은 처음에는 허적에게 온정적이었다. 명나라의 간신 엄숭이 아들 엄세번의 죄에도 목숨은 부지했던 전례를 들어 허적의 사형만은 면해주려 했고 실제로 벼슬을 깎고 낙향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 서인의 영수 김수왕조차 허적이 여러 조정을 섬긴 원로 대신임을 들어 극구 변호했다. 그러나 엄관들의 거듭된 탄핵이 이어졌고 결국 1680년 5월 5일 사사령이 내려졌다. 5월 11일 금부도사가 가져온 사약을 마시고 허적은 7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친아우와 서자 형제들, 조카들까지 모두 거제도에 유배되며 가문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다. 체포령이 임박했을 때 누군가 그에게 미리 자결하라고 언지를 주었지만 허적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약을 먹고 죽으면 이 또한 왕명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며 끝내 거부하고 정식으로 국법의 처분을 기다렸다. 자신의 나이와 중풍으로 인한 오랜 와병, 그리고 적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모와 무관함을 끝까지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신원과 추탈의 반복. 허적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명예는 정치적 격변에 따라 오르내렸다. 1689년 기사왕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숙종은 뒤늦게 허적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하고 관작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1694년 갑술왕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관작은 다시 추탈되었고 1701년 무고의 옥에서 또다시 추탈되는 등 부침을 거듭했다. 완전한 신원은 그로부터도 한참 후인 1795년 정조가 특명을 내리면서야 이루어졌다. 허적의 복관에는 같은 남인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정조 시대의 남인재상 최재공은 생전에 허적을 강하게 비판했던 허목의 입장을 들어 신원에 반대했다고 한다. 정적이었던 두 사람의 악연이 100년도 더 지난 후손대에까지 이어진 셈이다. 허적이굴의 전설, 민간에 남은 이야기. 허적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설화도 전해진다. 충청도 백안면 가창리 수정산에는 허적이굴이라는 바위굴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얽혀있다. 젊은 시절 산사에서 공부하던 허적이 저를 괴롭히던 거대한 구렁이를 지혜와 용기로 처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직후 그의 소실이 급한에 시달리다 옥동자를 낳았는데 이를 본 허목이 이 아이를 없애라고 경고했다는 전설이다.
허적이 차마 자식을 버리지 못하자 허목은 형제의 연을 끊었다고 하며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영모로 처형된 허견이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는 민간에서 각색된 설화이지만 허목과 허적의 불화, 그리고 허견이 결국 집안을 몰락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이 후대에 어떻게 신비화되어 전승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명유래담이다. 맺은 말. 허적은 뛰어난 행정 능력과 넓은 식견으로 효종, 현종, 숙종 3대에 걸쳐 국정을 책임진 인물이었다. 남인이면서도 서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유연함, 상평통보 보급 같은 실용적 개혁, 지방관 시절 보여준 강단 있는 처신 등은 그를 당대 최고의 재상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서자 허견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방임이 결국 자신은 물론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다. 영의정을 4차례나 지낸 인물임에도 실록에 그 흔한 졸기 하나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몰락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지워졌는지를 씁쓸하게 말해준다.